네, 6강 법률행위의 해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건 계약이죠. 그 계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 계약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계약서상의 문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법률행위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법률행위 해석에서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 다 우리 판례가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시험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거죠. 저명한 학자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조문하고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여기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방법은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러면 들어보면 보충적 해석, 요거는 감이 좀 올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보충해서 해석을 한다. 그런데 자연적 해석이 무슨 말이고 규범적 해석이 무슨 말이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자연적 해석의 의미가 뭐냐, 규범적 해석의 그 의미가 뭐냐, 요것 자체를 알고 있는 걸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건 계약이죠. 그럴 때 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되는 거냐면 계약을 체결한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서 이 속에는 모두 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핵심인 의사표시를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갑하고라고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라고 하게 되면 갑의 이 청약의 의사표시, 이거는 하나는 1억 원에 팔겠다라는 그 내심의 효과의사, 마음속에 있는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의사, 실제 의사. 그 다음에 그거를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란 애가 자기가 내심의 효과의사로는 물건을 96만 원에 매도할 의사였는데 을한테 청약서를 가령 타이핑을 해서 보내면서 타이핑에 오타가 생겨가지고요, 69만 원에 청약서가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청약서의 기재.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을은요, 이 69만 원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갑의 의사, 실제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는 96만 원인데 표시는 이렇게 69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실제 의사, 즉 얼마입니까? 96만 원. 이 내심의 효과 의사가 무엇인가, 요거를 탐구를 하는 거고요. 규범적 해석, 법 규범이라는 게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죠. 객관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시고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그 의미 자체를 알아두고 보충적 해석은 보충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판례 사항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연적 해석은요, 아주 유명한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적 해석은 그 판례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갑이란 애가 땅 부자여가지고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지 땅도 소유하고 있고요, 2번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요, 이 1번지의 토지를 팔 의사로 을에게 야, 이거 1억 원에 살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을도 1번지 땅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갑과 을의 서로의 의사가 일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1번지 토지 소유권 넘겨준다고 했고 을은 그에 대해서 1억 원을 준다고 했고요. 다음에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얘가 땅 부자다 보니까 이 계약서에는 2번지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2번지. 도장 꽝. 그러면 도대체 이 경우에 있어서는 1번지로 계약이 성립했는가 2번지로 계약이 성립했는가.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면 1번지.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에 따른다면 2번지.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핵심 단어는 갑하고 을이 1번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데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자연적 해석에서 나오는 표현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2번지라고 잘못한 이 오표시는 무해,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1번지로 계약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 이 둘 간에는 어떻습니까? 1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때는 자연스럽게 실제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이 계약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연적 해석.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나오게 되는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요. 갑하고 을하고 2번지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등기는 2번지가 을 앞으로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2번지에 대해서. 그러게 되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1번지는 매매 계약은 체결됐지만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고요. 2번지는 매매 계약도 없이 표시가 2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매 계약은 2번지에 있었다? 아니죠. 이 자체는 지금 1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고 이거는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는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을은요. 아직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1번지에 대해서는 계약은 있으나 등기를 못 받았고요. 이 등기는 원인 무효로 무효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게 만약에 이 무효인 등기에 기초해 가지고 을하고요. 병이란 애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 믿었다 하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치한 의사대로 1번지로 계약이 성립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1번지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뭔가 착각해서 취소한다.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지, 2번지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부동산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에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그 착오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치시고요. 착오에다 세모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요. 여기서 X를 쳐야 되는데 교재가 좀 X가 들어가 버리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세모를 쳐가지고 세모를 치는 이유가 착오 취소가 안 된다.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엉뚱한 을 토지로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라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 계약은 합치된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매매 계약이 없는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그래서 그 첫 번째 판례 그대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에서는 핵심은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여기가 전제입니다.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을 때는 표시에 따라야죠. 그러므로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그렇지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내심의 효과의사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데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전제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판례는 지금 교재에 그 밑줄을 보시면 일치한 경우,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일치할 때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규범적 해석. 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기출 판례가 되겠습니다. 우측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를 하였다면 대리인은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러면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 표현은 왜 있을까? 그거는요. 일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고 그래서 일치한 의사대로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걸 확정을 해두고 그 다음 문제로 가가지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그러니까 그거는 효력을 논의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누가 보충을 하는 거냐면 법관이 하는 거야. 법관이. 우리 판례에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요. 갑하고라고요. 갑이 이제 휴게소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 대해서 또는 국가에 대해서 요거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억짜리 이 휴게소 건물을요. 국가한테 증여를 하고요. 국가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냥 그 무료로 해가지고 그 10억짜리 요거 계산 다 때려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냥 무상으로 국가 소유의 이 휴게소 건물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을 기부 체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휴게소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몰랐냐면 이처럼 기부 체납을 할 때에도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는요. 부가세 이야기는 아예 없겠죠. 아예 없다. 그러면 이때 부가세 10%는 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내야 하는가? 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럴 때 이처럼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보충적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법관이 하는 거니까 이 판례의 포인트는 그냥 간단합니다. 법관이 하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 물론 이제 판례의 편에서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의 의사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내리면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객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니까 자연적 해석, 실제 의사에 따르니까 얘가 주관이라는 표현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에는 이 판례를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기부 체납 시 부가가치세 착오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즉 부가세 10%가 붙는다.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아무런 이야기 없죠.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가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우리 판례는 보충적 해석을 긍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이다 하면은 땡.
법관이 하는 거니까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객관적으로 추진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의 의사를 말한다. 네, 요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기타 판례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반복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